같은 것들이 있죠. 통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경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각각 자상면 지수로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지수의 의미 속에는 시간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을 컴페어할 때 가격 시점과 비교 시점의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수는 이처럼 특정 대상의 가격 변동 등을 쉽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지수 중에는 시간 개념이 아닌 단위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지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온스당 달러 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론스에 우리가 1500달러에서 1600달러가 되었다는 식으로 가격 변동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가격 변동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통상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피가 올랐다, 또 내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신문지상이나 또는 대중 언론 매체 TV를 통해서요.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 가격 변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수가 우리가 통상 코스피라 그러죠. 한국 종합 주가 지수, 그죠? 우리가 코리아 커브사이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에서 코스피란다. 자, 코스피 지수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코스피라는 단어 속에서 이미 우리가 지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은 우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국 종합주가 지수를 간단히 줄여서 종합주가 지수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럼 종합주가 지수 또는 코스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는 우리가 통상 종합주가지수의 개념에 우리가 1980년 1월 4일을 우리가 100으로 했을 때 이후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 움직임을 우리가 지수로 표시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5일 현재 2160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가격은 40년 동안 약 21배 정도 오른 셈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 교과서 25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그죠? 우리가 코스피는 전날보다 2.6% 우리가 상승을 했죠. 그죠? 코스피가 2.6% 전날보다 상승을 했고, 또 그리고 전날보다 2.90포인트죠. 2.90포인트 비율로는 0.13% 상승했는데, 자,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는 우리가 코스닥 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스닥 지수가 있죠. 그죠?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우리가 코스피,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에는 코스닥 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스닥 지수가 있고, 또 코스피 시장 중에서 200개 주식만을 선별해서 이들만으로 만든 지수인 코스피 200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업종별, 산업별 지수에는 종합주가 지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 변동을 단 하나의 지표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산업만을 따로 떼어내서 그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의 전체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가 지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죠. 자, 그럼 이를 위한 주가 지수가 산업별 지수 또는 우리가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음식료품, 그리고 그죠? 우리가 음식료품, 건설업, 화학, 운수, 창공, 전기전자 이런 산업별 지수를 만들어서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전체적인 주가 변동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테마별 지수 등은 정거시장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죠. 통상 테마별 지수는 우리가 업종별 지수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형주나 소형주 그룹 또는 특정 주제로 묶어 주식들을 지수하는 식이고, WIC에서 주식은, 그죠? 우리가 통상 WIC에서 주식은 이런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분류는 GIC에서, 그죠? 우리가 뭐 GIC에서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더드 국제 산업 분류 코드를 우리나라 실직에 맞춰 Y전F에서 이런 개편한 산업 분류인데, 산업을 1차, 2차, 3차까지 분류하는데, 현재 주가 지수는 1, 2차 분류 산업들에 대해서 2000년 1월 4일을 1000포인트 그죠? 하는 주가 지수를 생성하여 서비스하고 있죠. 이상에서 설명한 각종의 주가 지수들은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통상 주가가 등락하면 수익이 연동되는 그런 금융 상품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지수 중에 재테크와 가장 가까운 우리가 거리에 있는 것은 주가와 관련된 지수, 즉 주가 지수라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수익률이 주가 지수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결정되도록 우리가 개발한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데, 먼저 이런 금융 상품들은 ELD, ELS, ELF 등이 있죠. 자, 먼저 세 상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이어 상품별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은 우리가 세 상품 모두 이퀴티에 링크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산에 우리가 연결을 해서 연동해서 그죠? 있는 상품을 우리가 통상 이런 이때의 어떤 자산은 주가 지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별 주식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세 상품 모두 공통적인데, 자, 그림에서 보는 우리 이퀴티 링크도 해서 주가 지수 연동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금융 상품들을 통상 우리가 EL 시리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ELD는 그죠? 우리가 통상 ELD는 예금이고, 또 ELS는 그죠? ELS는 우리가 통상 ELD는 주가지수 연동 예금을 할 수 있고, ELS는 주가 예계 증권이고, 그죠? 그리고 ELF는 우리가 통상 펀드, 그죠? 펀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로 해서 각 상품들은 우리가 비슷한 듯하면서도 차이가 있죠, 그죠? 자, 먼저 우리가 ELD, ELS, ELF의 한국어 명칭에서, 자, 이 세 용어들은 통상 공통적으로 우리가 equity linked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차례로 equity나 linked deposit, 그리고 equity linked security, 그죠? equity linked fund 이던데, 이들이 가장 일반적인 한국어 명칭은 차례로 주가 지수 연동예금, 그리고 주가 연계 증권, 그리고 주가 연계 펀드이죠. 자, 독일이라는 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약간 우리가 다르게 부를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런 이쿼트리를 모두 주가 지수로 번역을 해서 차례로 주가 지수 연동예금, 주가 지수 연계 조건, 주가 지수 연계 펀드라고 불렀지만은, 이런 각 상품의 투자 대상들이 주가 지수에서 일반 주식으로 확장되면서 첫 번째를 제한, 나머지는 명칭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주가 지수 연동예금에도 주가 지수 외에 일반 주식 상품이 편입되고 있는데, 주가 연동예금이라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링크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연동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동한다, 연계한다 해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주가 지수 연동 예금 ELD, 그죠? 우리가 이 ELD는 주가 지수 연동 예금은 일반 예금과 달리, 그죠? 일반 예금과 달리 주가 지수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예금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금인 경우에 우리가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원금이 보장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금이자를 대출이나 발생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품의 수익률은 우리가 0%에서 시작해서 최고 수익률은 상품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우리가 정기 예금 이자율의 1.5배 내지 3배 수준이죠, 그죠? 자,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을 하면서 기존의 은행권 정기 예금 이자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가 지수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그죠? 적당한 거죠. 자, 주가 지수 전망에 따라서 주가 지수 상승형, 그리고 우리가 주가 지수 하락형 또는 횡보형 등 다양한 상품 수익이 가능하고, 또 수익은 사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금 만기까지 코스피가 20% 이상 오르면 이자를 7% 지급하는 식이죠. 실제로 판매되는 ELD 상품은 크게 안정형과 양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안정형 ELD, 그죠? 우리가 안정형 ELD 같은 경우에는 통상 주가 지수가 몇 프로 이상 오르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유형의 ELD고, 주가 지수의 상승에만 조건이 걸릴 수가 있죠. 자, 교과서 260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코스피 200 안정형의 경우를 예를 들면 1.5%의 금리를 보장하고 20% 상승률을 내서 최고 6.5%의 수익을 제공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으면 연 2%의 수익이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양방향형 ELD는 주가 지수가 몇 프로 이상 오르거나 또 내리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유형의 ELD입니다. 양방향형 ELD. 그래서 이 양방향형 ELD는 주가 지수의 상승과 그리고 하락 양쪽의 조건이 걸릴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코스피 200 양방향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가 가입 기간 동안 20% 이상 하락하고 또 20% 이상 상승한 적이 없으면 최고 5.8%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적이 있다면 3% 금리가 확정된다, 그죠? 자, 그래서 ELD는 중도 해지 시에 중도 해지율을 적용해서 산정된 금액에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차감한 후에 지급하는데, 수수료가 원금의 2%에서 10%에 이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ELD는 원금 보장은 원하면서 은행의 정기 예금 이자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며 최소한 얼마? 100만 원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보기 문제, 갈로형 ELD는 원금 보장은 원하면서 은행의 정기 예금 이자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며 최소한 얼마? 그죠? 1번 100만 원, 2번 200, 3번 그죠? 150, 4번 250 할 때 100만 원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EL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주가 연계 정권 해서 우리가 그죠? ELS 그죠? 우리가 자, 잠시만요. 자, ELS 주가 연계 정권 ELS. 자, 우리가 주가 연계 정권은 통상 주가 지수나 특정 기업의 주가에 연동해서 그죠? 주가 연동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ELS는 투자 원금과 수익이 주가 지수 또는
개별 주가에 연계되어서 결정되는데 특정한 주식이라든지 주가 지수가 우리가 사전에 지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약속한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들이다. 자, 그래서 수익 발생 구조나 명칭 등에 앞서 설명한 ELD와 유사한 면이 많아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ELD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LD는 주가에 연계된 예금에 반해서 ELS는 주가에 연계된 증권이다. 그죠? 그래서 ELD는 예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은 ELS는 어디에 판다? 증권회사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죠, 당연하게. 자, 그럼 ELS 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상품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승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상승형과 하락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하락형, 또 그리고 일정 수준 상승과 하락의 양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양방향형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ELS의 종류에 보시면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서 ELS 상품은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서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보장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원금 비보장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원금 보장형은 우리가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죠. 자, 그리고 원금 보장형은 대부분 녹아웃형. 그죠? 원금 비보장형은 커다란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모집 방법에 따라서 ELS 상품은 공모형과 사모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모형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ELS이고 최저 가입은 100만 원 이상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모형은 고객이 원하는 ELS 조건을 정권사에 요구하면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상품이죠. 최저 가입 한도는 3천만 원에서 우리가 1억 원 정도로 일반 소액 개인 투자자는 가입하기 쉽다. 자, 그리고 상품 구조에 따라서 ELS 상품은 매우 다양한 수익률 구조 쓰기를 해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중 최근 주로 판매되고 있는 중요한 유형 두 가지를 소개하면은 우리가 통상 상품 녹아웃형과 스텝다운형이죠. 그죠? 자, 이 녹아웃형은 주가가 상승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익이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우리가 상승하면 그 후에 주가의 우리가 상승 또는 하락 여부가 무한하게 사전에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유형이죠. 자, 그래서 이 녹아웃형은 미래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에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금 보조를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 지수가 향후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2,500포인트에 도달하면 실풀의 수익을 준다. 그죠? 자, 스텝다운용 ELS는 보통 두 개의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투자 기간을 2, 3년 정도로 우리가 하는데 6개월마다 두 주식 모두 최초의 설정 시점과 가격과 비교해서 일정한 가격 이상이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조기 상환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이런 설정 시점의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 6개월 이후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기초자산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사전에 약속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ELS 투자 시의 우리가 ELS 우리가 투자 시의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먼저 우리가 표 6-1에 보시면 주가 지수 연동 예금과 주가 연계 조건, 주가 연계 펀드의 주요 특징 비교가 있죠. 그죠? 자, 주가 지수 연동 예금 상품의 성격, 예금, 유가증권, 그죠? ELF는 투자 신탁 펀드, 발행 기간은 은행, 예금자 보호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정권회사, 그죠? 자산운용회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만기 수익, 그죠? 기초 자산의 지수나 주식 가격에 따라서 사전에 제시한 수익 확정, 직업, 그죠? 확정, 직업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예금자 보호, 그죠? 원칙적으로 비보호, 또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하지만은 이런 원금 손실이 가능하죠, 그죠? 주가 연계 정권과 주가 연계 펀드는 우리가 불가능, 안 된다. 연계 정권은 주가 연계 펀드는 우리가 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발생된다. 자, 장점은 각 은행마다 틀리지만은 은행의 제시 수익을 보장하고, 또 주가 연계 정권은 정권사가 제시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고, 또 주가 연계 펀드는 주가 수익의 발생이 가능하다. 그죠? 단점, 주가 수익 없고 제시 수익이 없으면서 제시 수익이 있으면서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EL에서 투자 시의 유의사항을 먼저 원금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EL에서는 위험 손해도에 따라서 우리가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보장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원금 보장형은 우리가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수익성이 낮고, 원금 비보장형은 안정성이 낮지만 수익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수가 있죠. 자, 원금 비보장형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인데, 투자 결과에 따라서 원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이래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수익률이 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인의 위험에 우리가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과 같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ELS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상품 만기 및 조기 상환 여부에 따라서 조기 상환이 되는 상품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는데,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조건이 까다로우면 만기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만기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조차 있는데, 상품의 만기와 조기 상환 가능 여부 그리고 그 조건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확인을 한다. 그죠? 자, 주가 지수 연계 펀드, 그죠? 우리가 ETF, 그죠? ETF 주가 지수 ELF, 아니 ELF죠, 그죠? ELF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에서 상장 지수 펀드인데, 먼저 주가 지수 연계 펀드, 그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그죠? 우리가 이퀄티 링크드 펀드에서 우리가 앞서 설명한 상품들의 투자해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ELF, 그죠? 우리가 ELF는 주가 지수 연계 펀드, 그죠? ELF 주가 지수 연동 예금과 주가 지수 연계 정권, 주가 연계 펀드의 주요 특징 비교 조금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 세 상품의 가장 특징, 그죠? 세 상품의 가장 우리가 차이점, 그죠? 차이점은 ELD는 예금이고 ELS는 수익 정권이고, 그죠? 그리고 ELF는 펀드라는 점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특징은 모두 이러한 상품의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가 지수, 그죠? 우리가 인덱스 펀드의 개념, 그죠? ETF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 테마별 지수, 또 주가가 등락하면 수익이 연계되는 금융상품, 그죠? 그리고 ELD, 또 ELD의 투자의 실제, 주가 연계 정권, ELS 종류는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모집 방법에 따라서, 상품 구제에 따라서, 그리고 ELF 투자 유의사항, 원금 보장 여부 확인,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상품 만기 및 조기 상환 여부를 확인한다. 그죠?
자, 그리고 주가 지수 영역 펀드, 그죠? 는, 우리가, 이런, EL에서 마찬가지로 수익이 주가 지수 또는 개별 주가에 의해서 연계되어 결정된다. 그죠? 그래서 주가 연계 펀드는, 앞서 설명한 EL에서 상품들에 투자해서 운영하는 펀드이다. 주가 연계 펀드. 그죠? 자, 그리고, 이 주가 지수 연계 펀드는, 그죠? 우리가 통상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산 운용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또 수수료 세계도 일반 펀드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금의 일부를 우리가 ELS에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수수료 자체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EL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주가 지수 연동예금과 주가 연계 정권 펀드 주요 특징의 비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주가 지수 연동예금, ELAD, 주가 연계 정권, 주가 연계 펀드. 그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주택에 관한 부분을 그죠? 우리가 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그죠? 오늘 가을비가 내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관리들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고 여러분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